안녕하세요.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의 오늘 리뷰할 책은 허영만의 주식 타짜입니다. 책이 이따만합니다. 만화책입니다. 만화책입니다. 아주 근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허영만 작가님이 작성하신 거고 가디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책은 771페이지고요. 비용은 27,000원입니다. 비용이 좀 나가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자, 목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실전 투자 18회 수상에 빛나는 스캘핑 고수 시작해서 총 7분을 리뷰한 내용,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만화를 그리셨습니다. 첫 번째 이 책 표지에도 보면 이 7분의 그림이 있습니다. 7분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 목차를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7명의 주식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그걸 만화로 그리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 평 하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주식 초짜에게는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지금 바로 실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제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들을 많이 없어준 책이다. 특히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의 주식 투자 선호도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나만의 원칙을 세우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들 긍정적이시네요.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맞아요. 또 사실 확실히 저희 세대가 이 비주얼에 이렇게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책보다는 이렇게 만화로 그려진 책이 훨씬 더 이게 좋았고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오면서 서울 올라오면서 책을 2번 읽었거든요. 한 번 읽고 또 비행기 안에서 한 번 또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또 도움도 굉장히 많이 됐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 허영만 작가님이 다른 데 나가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좀 이렇게 들었는데 이 허영만 작가님이 식객에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식객이 유명한데 이 책을 그리시기 위해서 실제 투자도 주식 전문가 6명을 모셔다 놓고 1,000만 원씩 나눠드리고 투자도 직접 해보시고 이렇게 한 3년 정도 준비하셨다가 이 책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우리 경자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책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흐름을 이렇게 쭉 따라가기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과 내용이 좀 굉장히 독특해서 이 인터뷰인 7명의 큰 줄기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시는 분은 실전 투자의 18회 수상이 빛나는 스캘핑 고수 마하세븐입니다. 이분은 그 스캘핑은 뭐냐 하면 주식에서는 어떤 용어로 쓰이고 있냐면 단타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타 매매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쭉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이 책에 이제 대부분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IMF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 왕창 까먹고 한강에 한 번씩 갔다 와서 재기했다거나 혼란스러웠던 순간은 IMF와 9.11 테러 사건이었다는 등 이야기가 어김없이 나온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큰 이벤트였기도 하죠. 어려움을 극복한 그들에게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주식 타짜들의 투자 비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부자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좀 적었고요. 그래서 다들 지금 요새 주식 투자하는 데 난리죠. 주식 투자하는 데 난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진짜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뭐 영끌을 한다든지 마이너스를 이빠이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언젠가 한번 크게 또 깨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회초년생들이 하는 건 전 진짜 반대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주식보다는 주거 안정에 더 목표를 먼저 가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기 매매, 즉 단타라는 기술은 강한 집중력으로 정해진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기술이다. 보이진 않지만 한 번 생기면 오래 간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 인터뷰인은 이게 뭐 한 1, 2년 걸린다고 그래요. 이렇게 단타를 하는 기술이. 그래서 그 연습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다. 근데 저희 같은 직장인이 단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타해가지고서는 이 수익을 내기가 일단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또 현실적으로 어렵죠. 묵묵하지 않고요.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8시 40분에 회의를 시작해서 9시 반쯤 끝나거든요. 단타를 할 수가 없어요. 정신 차리면 또 장이 끝나 있어요. 그렇죠. 망하는 단기 매매는 두 종류가 있다. 탐욕 구간에서 매수한 주식은 순간적으로 주가가 내려갈 때 어하다가 손절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공포 구간인 바닥에서 손절매하여 손실을 확정한다. 반대로 바닥에서는 매도세의 공포에 눌려 매수를 주저주저 하다가 주가가 탐욕 구간에 들어설 때 과감하게 매수한다. 거꾸로 매매의 달인이다. 근데 이게 요즘은 상황이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도 많아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IMF와 금융위기 이런 것들에 이제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떨어진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대량 매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맨 밑바닥에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떨어질 때만 왕창 개미들 산 그쵸. 거. 거의 기관 투자자 네, 수준만큼 맞아요. 올라왔다 그러던데 네. 이제. 예. 삼성전자 떨어졌을 때 그냥 대거 매입한 게 막 몇천 원? 1조를 막 개인이 다 사버리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이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변했어요. 요새 하도 정보가 많으니까 뭐 사실 거의 다들 거의 반 전문가처럼 하잖아요. 근데 이 수익률이 전문가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러게요. 수익률을 전문가처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밥 먹고 그거 하시는 분들을 이긴 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시장 평균 이자율이 1%가 좀 넘잖아요. 1%가 넘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은행과 은행끼리 빌려줄 때도 그 금리로 빌려주거든요. 얘가 100% 믿을 수 있는 신뢰야. 상대방이야. 그리고 절대로 안 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빌려주는 돈이 1%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어디다 맡겨놔도 1%까지는 다 벌 수 있다는 거거든요. 1%까지는. 근데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상한가가 30%니까 30%, 뭐 20% 이렇게 수익을 2달, 3달 안에 내겠다. 주식시장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금융공학 박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도 수익률을 1년에 15%, 20%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목표 수익률 너무 많이 잡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전 5%는 작다고 봐요, 그래도. 그래도 작다고 봐요? 5%. 네. 위험도 감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낮은 걸 거면 차라리 은행에 넣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한다면 그 정도의 가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항상 보고 있어요. 항상. 네. 지휘자는 어때요? 저는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투자의 기본이 장기이기 때문에 네. 장기로 간다면 뭐 여기 책에서도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장기로 간다면 매년 차곡차곡 수익률이 쌓여서 몇백 프로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한동안 계속 없다가 어느 순간 이제 확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장기로 놓고 본다면 저는 연수익률은 10%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연으로 환산을 한다면 네.
전 장기이기 때문에. 연 10% 수익을 올리면 시장 수익률의 10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나네. 저한테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80페이지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 사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부동산 투자를 제가 좀 경험이 좀 일부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살 때가 상황이 이랬습니다. 부동산 절대 안 오른다 앞으로. 부동산 사면은 박살난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말렸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결과가 좋습니다만 이 말은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나오신 분이 슈퍼개미 이정윤 님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남기입니다. 사실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주식 투자자가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좌가 없어지는 것이다. 계좌의 금액이 오르내림은 있겠지만 장기간 그 계좌를 유지하고 있다면 살아있는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습니다. 100만 원으로는 어떤 종목도 살 수 있다. 100억이면 살 수 있는 종목이 100개 종목 남짓이다. 이런 걸 고려해서 1년 목표 수익률을 30%로 잡고 있다. 이분은 한 30% 정도의 수익률을 1년에 잡고 계신가 봐요. 100억이면 30%니까 이분은 100억 이상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최근에 유튜브도 개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분의 유튜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이 세무사 하실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세무사이시기도 해서 굉장히 이제 유튜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분. 근데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로 부자 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슈퍼개미로는 남아 계시질 않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 다 네. 무슨 회사를 다들 만드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어. 투자 회사, 무슨 인베스트. 뭐 이런 식으로 그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또 이제 그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나면 또 그런 목표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벌면 그냥 저 혼자 조용히 잘 지낼 것 같은데 또 이분들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 이제 인터뷰 동영상을 보면 사실 그런 말이 제일 와닿던데 저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다. 뭐 자식의 교육에 대한 투자 아니면 뭐 한 달 정도 해외에 가서 살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볼 수 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학교인가요? 경희대학교의 와인 전문 대학원도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부러웠다. 물론 이제 그것 그만큼 때문에 다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개를 병행하면서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하시는 사례도 뒤에 좀 나오거든요. 이제 뒤에 가서 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좀 넘어가면 근데 254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분이 나의 경우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과 이게 다 주식 투자로 귀결됐다고 합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너무 좋아했고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어왔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동기부여다. 그리고 이제 이 유명하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주식 투자도 탤런트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은 사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죠, 부모님이. 그 다음에 가면 저희 직장인으로서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분이 김철광님이십니다. 이 김철광님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저희의 어찌 보면 롤모델이 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